이제 그때부터 김대중 후보가 박정희에게 이제 패배하면서 정치적인 탄압이 김대중에게는 이제 아주 거세게 가해지죠.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정식으로 개표를 하고 정당한 선거였다면은 김대중이가 이겼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 실례로는 강원도의 군대표는 거의 다 박정희가 갔다고 봐야 돼요. 저도 부대에서 그 표를 뺏겼는데 내 옆에 놈은 태권도를 잘해가지고 안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표 한다고 기표소에서 하니까 안경을 쓴 그 저 부대장이 이 새끼 건방지게 군다고 그냥 뺨을 치고 표를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얘는 또 태권도를 하기 때문에 그냥 폼을 잡고 장기한테 대드는 바람에 표는 뺏기고 그냥 그 자리에서 붙들려가지고 영창에 가서 나중에 나왔는데 너 나가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스운 거는 그놈이 나와가지고 그 부대장의 태권도 교관이 됐어요. 왜냐면 자기가 때리는 거 탁탁 막아버리는데 뭐 때릴 수도 없고, 야 이거 태권도 굉장한 놈이구나. 아니 그러니까 뭐 태권도 사범으로 했다 군대 왔으니까 야 너 옆차기 발차기 좀 배워달라 그래서, 아니 부대장의 집에 가서 그 태권도 배워주는 바람에 영창에 난도 갔다 왔지만 군대 생활 아주 호화롭게 잘하는 거 제대하는 걸 봤는데, 여하간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 후의 순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톱 뉴스가 전부 김대중 대통령의 서고고, 이제 전 세계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조의를 표하고, 뉴욕 타임즈도 그가 아시아의 만델라다 극찬을 하고, 또는 여러 그 만났던 정상들이 그의 그 민주화 투쟁의 인생을 바치고 전 생애를 바치고, 특히 이 분단돼 가지고 서로 적으로 삼고 있는 남북 화해를 해서 어떻든 화해의 길을 열어보자. 그래서 소위 햇볕 정책인 선샤인 폴리시 오해도 많이 받지요. 가령 김동길 교수 같은 분은 극단적으로 욕을 해가지고, 아니 심지어는 듣지 못할 얘기까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노벨상도 돈 주고 샀다느니, 또는 평양에 가서 김정일이한테 돈 준 걸로 미사일하고 핵을 실험을 했으니 전 아주 그 국가를 위험에 몰아뜨리는 국가 전범으로서 처용을 해야 된다느니, 그런 얘기를 듣고 김 전 대통령이 자기를 저평가하는 건 좋지만 개인적인 인신공격으로 이렇게 하는 그에 대해서는 참으로 슬퍼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하간 김대중 대통령의 또 그 출신이 호남인지라 호남 세력이 김대중 대통령을 어쨌든 전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아무래도 박 정권은 영남 세력을 주축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인물들도 다 그렇고 김성곤 이호상이 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니가 남이가 하면 식으로 경상도는 똘똘 뭉쳐. 표가 나올 때 보면 전라도 아무리 김대중보다 뭉쳤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뭉치지 못했어요. 전라도는 어떻게. 그런데 경상도는요, 아이고 완전히 니가 남이가 할 정도로 꽉 뭉쳐가지고 표가 전라도보다 더 뭉쳤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영남과 호남의 갈등이 깊어져. 민정이 그 자동차 한두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서 이 골이 깊어져 가지고 호남 세력, 영남 세력, 정치 국회에서도 영남 호남 갈라져 가지고 이 싸우는 골이 깊어졌어요. 이건 민족의 슬픔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 골을 깊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누구냐? 가령 이우라이 같은 사람 보세요. 울산 출신. 울산의 정육공장이라든지 자기네 고향을 경제 개발에 많은 것을 이제 시설을 가지고 포철만 해도 포항에 해서 수만 명의 일꾼이 거기에 유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포항 시내. 자, 이런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호남 푸대접론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럼 뭐냐? 고속도로도 경부고속도로부터 쫙 뚫어놓은 지금이야 다 그쪽에 고속도로가 다 뚫리고 거기도 광양말대 고졸 생기고 다 했지요. 철도. 그러나 박정희 체제하에서는 호남 푸대접론이라는 게 굉장히 그 호남 사람들의 아픔이 됐죠. 심지어는
그 김추자가 뭐 그 노래하는데도 원분 공부해서 무대에서 발을 꺾덕 꿇는 것도 뭐 간첩 행위를 한다, 북한하고 뭐 뭘 한다 해서 출연을 못했다겠다는 넌센스 같은 얘기가 또 나돌고, 여러 가지 이 호남 인물들도 차별 기용을 했고, 또는 뭐 이화 여대생의 뭐 80%가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출신이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경상남북도는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았으니까 집과 비즈니스를 가졌던 사람들이 전후에 제일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건, 그리고 또 인구가 그쪽으로 많이 몰려 있고 호남북보다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치가 그쪽으로 경제 개발도 기울고 인물 기용도 그쪽으로 기울고, 이렇게 호남 부대적 영남 우대론이 이렇게 지배할 수밖에 없었죠. 그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의 호프로서 영남 사람들의 그 희망의 인물로서 그가 참 호남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배경으로 삼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게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전두환 때 사형선고를 받고 국가 내란 음모 죄로 사형선고를 받아, 그 전에 광주 그 사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에서는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무기를 들고 군 대항하니까 이것은 폭도라 했지만, 그들의 주장하는 점을 보면 그들이 폭도는 아니죠. 한국 민주화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무기고를 걸고 경찰서로 습격해서 무기도 탈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예군을 전두환이가 투입해서 뭐 그냥 수천명 학살을 해버렸는데, 이것을 지금 그러면 폭도들이라면 그대로 놔두지 왜 민주의 항쟁의 의사들이라고 지금 묘용을 다 만들고 합니까? 역사적인 재평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폭도라고, 전두환이가 총칼로 군사정권을 잡은 놈이 그걸 폭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에서는 그들을 민주항쟁 묘역이라고 하고, 그 사람 가서 참배하려도요 돌을 까고 그래서 가서 참배도 못했어요. 김영삼이 유세할 때 한번 갈 때 전부 그냥 돌 던지고 막는 방탄 뭐 유리를 해가지고, 그것도 참배하면 그래도 표가 안 나올 테니까 그래도 그걸 참배한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섣불리 그 시대에 평가받을 일은 아니라고 봐요.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존경을 받는, 죽어서 이제 그 추모의 물결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이제 역사적인 재조명과 평가를 시대가 흘러가면서 받게 되죠. 북한에서는 어쨌든 최초로 한국 남한 정치 지도자는 최초로 과감하게 도보로 휴전선을 넘어서 한강을 지나서 이제 평양을 방문했다. 김정일이와 화해 성명을 내고 손을 마주치고 남북이 합쳐서 살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잘 살 거 아니냐. 근데 자,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사일을 쏜다, 핵무기를 한다니까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의 그 의도, 남북이 화해해서 잘 살아보자는 의도는 퇴색해버리고 퇴조해버리고 희색돼버리고, 돈만 갖다 주니까 저지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김대중 대통령까지 그냥 한 보따리에 사서 욕을 먹게 되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뭐 김동길 교수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폄하하는 노벨상 폄하 발언, 돈 주고 노벨상을 받았다. 나는 세상에서 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어떻게 해서 또 노벨상을 받았든, 그래도 그 심사위원들이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이 줬다면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해야지. 그걸 뭐 받았다고 깎아내리고, 이해창이도 그걸 가서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오히려 깎아내리는지 그거는 알고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그거 좋다고 박수치고 그 김동길 교수 그 말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개 보면 그저 죽으면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전혀 식견이 없고 시대를 조명하고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건 뭐 그래요. 이거 뭐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을 통해서 동서가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일이 없고, 영남 호남이 무슨